따로 소환을 당할 겁니다. 위통과자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뭔가 개별 Q&A를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그러면 주말이거나 아니면 평일이거나 소환을 당할 테고, 제가 일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시간이 벼요. 8월달은 8월은 그렇고 9월이 되면은 월수금이 시간이 벼요. 시간이 비니까 뭐 개별 면담을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동영상 강의를 봐도 안 되겠다, 선생님을 꼭 보고 뭔가 물어야 되겠다 싶으신 분은 신청을 하세요. 일기토 신청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그 신청을 하세요. 선생님 몇 시에 좀 학원 갈 테니까 좀 다 좀 봐주실래요?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제가 시간을 꼭 낼 테니까, 특별한 이벤이 없는 한.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잘 못 돌아다녀요. 제가 못 돌아다녀서 집이 코앞이니까요. 슬리퍼를 질질 끌고 오더라도 그러려니, 반바지를 입고 오더라도 그러려니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거기까지 이해됐죠? 어떻게 될런지. 그리고 뒤쪽에 진도 계획표 봅시다. 6페이지. 6페이지 보시면 회차별로 진도 계획표를 써놨어요. 어떻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써놨거든요. 써놨는데 그 진도 계획표의 기준은 이거예요. 그 첫째 주 있죠? 10월 첫째 주에 학교 시험을 본다는 가정하에 썼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10월 첫째 주랑 10월 둘째 주가 시험이 제일 많이 몰려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해놨는데, 지금 계신 분들이 양서랑 동아랑 인창이랑 이렇게 있으시죠? 양서는 10월 8일부터예요? 둘째 주인 거죠 그러면? 동아는요? 10월 2일 첫째 주고요. 인창은요? 첫째 주? 그렇구나. 10월 3일 전에 보나 봐요? 맞아요? 모르겠어요. 10월 첫째 주. 그러니까 지금 거기 써 있는 진도 계획표는 10월 첫째 주에 시험을 보는 기준으로 해놓은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다 보니까 9월달이 5주인데 9월달 5주를 하고 10월 첫째 주에 쉬겠다. 9월달에 5주 했으니 4주 기준이니까 첫째 주에 쉬겠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 끝나고 나서 시험 끝난 주에 오게 되면 공부하기 되게 싫잖아요. 겸사겸사 9월이 5주가 있다 보니까 9월달에 5주 하고 10월 첫째 주는 쉴게, 이제 그 뜻인데, 10월 첫째 주에 시험이 끝나는 학생들은 그날 안 오셔도 돼요. 10월 둘째 주에 시험이 둘째 주에 있으신 분은 저를 보러 오셔야겠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직보 내지는 아니면 그때 되겠다, 그런 뜻으로 써놓은 거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진도계획표까지 이해되셨나요? 이해됐죠? 오케이. 이거는 이제 끝. 그 다음에 얘 보세요. 예. PPT 자료. 오늘 수업을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시험 범위 총정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풀이를 하고 그거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번 주죠? 이번 주 평일날 독서 QM 학원 오픈을 해서 그쪽에 이제 갔었어요. 가서 그 메가스터디 다닐 때 같이 일하시던 분이 계셔서, 그 남영권 소장님이라고, 그분이 입설명회를 했는데, 가만히 그걸 듣다 보니까 애들한테 이거를 얘기를 해주는 게 낫겠다. 이과 애들한테는 잔소리를 실컷 했었고, 잔소리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치상으로 좀 보여줘야 애들이 좀 공부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문과 애들한테는 잔소리도 안 한 것 같아서 겸사겸사 설명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를 먼저 드렸어요. 얘 갖고 먼저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책은 따로 읽어보시면 돼요. 알겠죠? 따로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 자, 1페이지. 고등학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나만의 대입 성공 전략 로드맵. 거창하죠? 거창합니다. 고등학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한답니다. 반드시 알고 있나 봅시다. 2페이지 보세요. 2페이지 보시면 2020 대입 업앤다운 돼 있거든요. 니네가 2020 대입인 건 아시죠? 지금 현 고3들이 2019 대입이고 2019학년도니까 너희들 2020학년도잖아요. 그러니까 2020 학년도 위주로만 설명을 할 텐데, 일단 우리 흐름을 좀 보자. 중3 발표한 거 봤니? 현 중3, 고1, 현 고2. 현 고1은 지금 있는 너희들이랑 똑같이 수능은 봐. 수능은 똑같이 봐. 똑같이 이제 구분돼서 보죠. 구분돼서 보는데 배우는 게 약간 다르고. 현 중3은
둘 다 다르죠. 배우는 것도 다르고 너희들이 삼수할 때 만나게 되는 중3 애들. 얘들을 발표한 학위를 뭐라고 했냐면 정시. 뭐 박았죠? 특수목적 대학 빼고 애즈간한 대학 빼고는 애즈간하면 30% 이상을 맞추세요. 이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 현재 정시의 비율은? 최상위 7개 대학을 기준으로 보면요. 한 4% 정도까지 가요. 수시 2월 감안하면 한 26%까지 차받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최상위 7개 대학의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굳이 바꿀 게 별로 없어요. 얘는. 왜냐면 너희들 때가 20대 초중반이고 그 다음에 살짝 아마 올리겠죠. 왜냐면 중3 애들이 30% 이상을 바꾸라고 했으니 바로 30으로 점프하긴 그렇고 살짝 올렸다가 다시 이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최상위 7개 대학 경우에는 정시 비율만 놓고 보면 꽤 높아요. 한 4%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시 비율이. 꽤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이제 슬슬 설명을 할게. 업앤다운 돼 있는데 읽어봐서 알겠습니다만 다운되는 것도 있고 업되는 것도 있잖아요. 한 페이지 넘겨보죠. 3페이지. 거기 학생수 있어. 학생수가 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여튼 떨어진대요. 그때 뭐 얘기를 잘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떨어진대. 보통 말이다 학교가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기준으로 해서 10에서 15% 정도가 떨어지고 있대요. 이렇게 인원이 계속 감소가 되고 있대요. 그 요즘에 최근에 뉴스에서 이슈가 돼 있던 모 여고 있죠. 강남에 있는 모 여고.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여고. 숙명여고인데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그 학교. 숙명여고는요 전교 1등을 찍잖아요. 서울대 의대 당첨이야. 그리고 서울대 경영 당첨이야. 그 학교. 현재 고3이 몇 명 있냐면 600명 있습니다. 되게 많죠. 양석은 한 200 몇 명 있나요? 동아는요? 한 200여 명 있나요? 인창은요? 3,400 정도 되는 건가요? 자, 강남 지역에 고3 애들이 많은 이유는? 그 애들이 많이 나서요? 거기 엄마들이 애들을 마침 많이 나서? 그게 아니겠죠? 중학교 때부터 그쪽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요. 근데 고등학교 되면 이제 폭발합니다. 유입을 그쪽으로 이제 막 유입이 되죠. 일반계 고등학교가 틈먹고 잦았고 막 빠염을 때리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이사를 가는 거죠. 중학교 때부터. 많은데 지금 보면 그 강남 지역 학교들도 한 15% 떨어진다고 그래요. 진입장벽이 높다 보니까. 집값이 한 10억 하잖아요. 비싼 데는 한 15억, 20억 하고요. 집값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집값이 그러면 전세가도 한 70% 정도 때리게 되면 한 7억 할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워낙에 진입장벽이 높은 거야.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그쪽으로 유입되는 가뜩이나 인구가 적어졌는데 그쪽으로 유입되는 인구들은 적대요. 근데 구리 남양주 지역만 봐도 줄어들긴 줄어들고 있는데 줄어드는 포인트가 조금 낮네. 10%, 9%, 8%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외곽 지역을 여러 가지 이유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겠지. 중학교, 고등학교가 돼서 외곽 지역 선택을 해서 집값이 좀 저렴하고 그나마 교육 환경이 괜찮은 곳을 선택하다 보니 이쪽 유입되는 인구가 꽤나 꾸준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 지역은 좀 더 높아지겠죠. 저쪽에 막 뭐 별내 신도시 생기고 뭐 이러잖아요, 막 주변에 생기다 보니까 다산도 생기고 그럴 것 같아. 어쨌든 줄어드는 건 분명한가 봐. 줄어들게 되면 불이익 받는 건 첫 번째 뭐니? 전체 모의고사를 봤을 때 등급 컷이 좀 낮아질 거다.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내신 등급 컷이 너무 빡세. 그렇잖아요. 야 600명에 4%면요 24명이다? 아니냐? 그렇잖아요. 한 24명 되는 건데 200명에 4%는 8명이야. 거기 문이과 또 찢어봐. 양석을 잘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1등급 막 2명, 3명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구수가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이게 좀 피곤합니다. 내신 따기가. 그 얘기예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구나. 3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고 넘기죠. 4페이지. 학생별 등급별 인원수 있어요. 전체 수능을 본다는 가정하에 매겨놨죠. 1등급 인원수가 한 3,000명 정도 빠지는 것 같고 2등급 인원수가 대략 한 4,000명 정도 빠지는 것 같습니다. 말이 3,000명, 4,000명이지 상당히 크죠? 상당히 큽니다 이거. 몇 개 대학이 총정으로 합한 인원만큼 빠져나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자, 니네가 조금만 늦게 태어났잖아? 그럼 날 수도 있어요.
바꿀 수가 없잖아 지금. 바꿀 수가 없으니까 자 우리 현실에 맞게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가갖고 왜 이렇게 빨리 났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좀 늦게 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겠냐? 왜냐면 인구수가 20% 감소가 된다고 쳐봐요. 그 자연스럽게 내 점수는 20% 상승인 거잖아. 이해되는 거니? 네, 여기부터는 아주 취직도 좀 편하답니다. 앞으로 취업하기도 좀 편하답니다. 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학년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취직하기도 되게 편하답니다. 니들까지는 아직 박 터질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 보죠. A 고교랑 B 고교 그렇게 되어 있죠.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명수가 많은 학교들, 명수가 적은 학교들, 떨어지는 퍼센트가 많이 떨어지는 데도 있고 조그맣게 떨어지는 데도 있고 지역 편차가 있을 거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다 인지되는 거죠? 넘어가도 되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6페이지. 자, 수시 인원이 좀 늘었다. 정시 인원은 좀 감소됐다. 이거는 전체 얘기입니다. 전체에서 수시 인원은 좀 늘어났고 정시 인원은 좀 감소됐어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고. 7페이지로 가. 7페이지로 가면 2020 수시 인원을 보자. 아, 숙대 난리 났죠. 135명이나 증가했고 연세대 난리 났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이게 늘어나는 게 말이다. 갑자기 종합전형을 뻥 하고 늘리는 게 아니에요. 논술 줄이고 특기전형 줄여서 이 인원을 여기다 박은 거야 이렇게. 이해되는 거죠? 논술이나 특기전형 줄여서 저쪽도 박아놓은 거니까 아 숙대, 연세대, 이대는 좀 많이 늘려놨구나. 종합전형이 뭐 많이 늘어났다.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은 줄어든대요. 꽤 많이 줄었죠. 한